안녕하십니까. 오늘도 62세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 건데요. 이분은 이제 저하고 전화 상담을 했는데 자기 사주를 한번 유튜브에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는데 그 물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상으로 하면은 사주를 정확히 감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상은 하나의 그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물상으로만 배우시면은 그 사주를 제대로 감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같은 목기운이라도 이 사주를 보면 아시겠지만 살하고 관은 엄연히 차이가 큰데 그걸 목의 기운으로 같이 본다 그러면은 사주 감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억부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사주의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물상이나 이제 그 우리가 신강신약 억부용신을 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자평진전의 오리지널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공부를 좀 하시면은 그 사주 감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기는 쉽죠. 물상으로 배우면은 그리고 또 그럴듯하고 그러나 그것은 사주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거기다 첨부시켜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물상으로만 그 다 사주를 푼다 그러면은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그 사주풀이가 될 수 있으니까 물상으로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그거와 별개로 자평진전 우리 오리지널 있지 않습니까? 평주 말고 자평진전 우리가 소위 자평수록 39편이라는 그 심유천 선생의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따라서 몇 개월이든 배우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기본 기초만 제대로 닦아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책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심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책으로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도대체 뭐가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선생들의 어떤 도움을 좀 먼저 받은 후에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틀림없이 사주를 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사주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분은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닌데 사주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 상담을 했는데 한번 자기 사주도 시간 되시면 풀어 주십사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주는 이제 해월의 무오일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자평의 용신은 기본적으로 팔자 용신 전구 월령이라고 그러죠. 월지하고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이 무엇인가 그것을 용신은 이제 내가 하늘로 부여받은 어떤 적성, 그 다음에 주특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주특기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토국수 해가지고 이제 편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투출된 기운으로 보면 이제 정제가 이렇게 2개씩 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가 천간에 이렇게 여러 개 투출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재가 이렇게 있으면 1개 정도 투출되는 게 좋지 재가 많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어떤 기운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어떤 기운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제 청아한 게 기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이분은 재성이 용신인 겁니다. 내가 뭔가 재물을 보는 그런 사주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신이 필요한 거죠. 도움이 되는 어떤 기운. 그러면은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게 식상이죠. 식신생재 아니면은 재생관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금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기운 자체가 사주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제격에 어떤 재물에 만들어내는 이제 기운이 없다 보니까 재물의 어떤 운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보면 여기 이제 제격에 이렇게 이제 관이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묘목이 뜨고 여기는 이제 간목이 떴는데, 이것이 해묘 합을 해가지고 합파하죠, 합파. 그래서 제가 관으로 화한 거니까 그 화재 위 관이 된 상태라 제가 관이 된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한 등급 위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 살이 하나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을 보면은 무갑임이죠. 그래서 이 재도 용신이지만 이 살도 용신인 겁니다. 그래서 재겸 칠살격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얘기를 하면 재하고 살을 같이 보는 그런 칠살격이다. 이렇게 재겸 칠살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가 살을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재생살 하면은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흉하게 봤는데, 이 사주가 이 지지는 관을 이렇게 했는데 천간에 살이 뜨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만 있어도 괜찮은데 해묘 합돼가지고 이게 화했다 그러면은 관살혼잡의 모양도 갖춰져 있다. 이것이 합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 있고 여기 살 있으면 이걸 관살혼잡으로 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합화해가지고 얘 용신이 재에서 그 관으로 화해는 상태에서 살이 투출됐으니까 이것은 관살혼잡의 기운도 능히 가지고 있고 재생살의 기운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주가 상당히 힘든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살면은 일생이 참 힘듭니다, 이게. 만일에 여기 간목 대신 을목이 투출됐다고 하면은 재생관하고 밑에도 관이 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나와서 이름을 한번 날리겠죠. 그런데 이걸 물상으로 보면 같은 목의 기운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이 떴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배울 때 정확한 관법을 배우신 후에 거기에 첨부시킬 어떤 관법들을 대입하는 게 좋지, 기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관법들은 기초 단계에서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제대로 못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이 재생살 하는 것도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이 일제 인을 깔고 있고요. 여기에 또 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이렇게 살을 이렇게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사주는 재생살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운의 흐름도 보면은 이제 수기운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목의 기운으로 흐르고 화의 기운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수의 기운은 이제 재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재운이 오르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운이 와야 되는데 재극인 돼 가지고 이 수기운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공부운이 와야죠. 근데 이런 재물운이 오면은 그것이 재극인이 돼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빨리 커서 나 돈 벌고 싶고, 빨리 커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활동하고 싶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그걸로 뭘 해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살이 있는데 또 살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9살부터 시작되는, 이게 만 나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11살부터 시작되는 이 갑자대운도 이 사주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이때 아프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이게 재생살 하면 아플 수도 있죠. 살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19살 때 들어오는 이 기운도 이 재는 겁재가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살이 있는데 관이 들어서 관살 혼잡이 되니까 이 19살부터
29살까지 들어오는 이 일축대운도 이 사주에는 아주 안 좋은 운이죠. 그리고 29세부터 들어오는 이 병인대운은 천간은 그래도 수생목 목생활을 돌릴 수가 있지만 이 용신에 또 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에 또 살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39 그 대운에 봐도 천간은 그래도 괜찮게 보이지만 지지에도 해묘해가지고 관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살이 있으니까 관살 혼잡이 되고요. 이 49 대운에 보면은 이 재를 극하는 이 비견이 와가지고 내 재를 하나 극해요. 그래도 이게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또 재생살이 되는 거죠. 걷다가 내 재를 겁탈하는 이 진이 와서 토국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재물이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 이분이 이 그 49 대운을 지나서 이제 59 대운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나마 이 59 대운, 우리 나이로 이제 61세부터 시작되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는 이 그 해월이니까 거의 뭐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이 대운이 기사대운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대운은 갑기합 해가지고 이 흉신인 그 칠사를 잡아주니까 좋죠. 이때. 그리고 그 사화는 물론 여기 이제 사회충이 되지만 이 자체의 직업의 어떤 변동 변화가 잦을 수 있다라는 건 있지만 이 재에 인이 들어오는 거는 크게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용신이 이렇게 충을 받으면은 직업적으로 상당히 이 시기에 많은 직업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극하는 이러한 그 살을 잡는 이 기토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 올해 이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올해 세운이 갑진년인 겁니다. 갑진년. 그러니까 이 하나 잡았는데 다시 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이 됐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은 토국수 해가지고 이분이 재를 또 치는, 비견이 재를 치는 갑진년은 이분이 최악이 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운은 화운으로 들어오는 것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 금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식신생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도 좀 극하고, 그래서 이 나중에 기운들이 그나마 이 먼저 들어온 기운보다는 좋아지는데, 이 사주가 재가 없었으면 이렇게 식상운이 누를 때 그 식신이 제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 재 때문에 완전 제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은 달고 사는. 한마디로 이분은 그 재물을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항상 문제는 이 살입니다. 살.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살은 여자한테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남편 때문에 일생이 참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년에 이제 을사년이 오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관이 뜨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이제 사회충이니까 뭔가 이제 자기 직업의 어떤 이동이나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을사, 병호, 정미가 들어오죠. 해묘관이 되니까 어차피 이 대운 중에는 이 살은 잡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 재를 온전히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들어와서 기사대운이 그나마 이분한테는 제일 좋은 대운이다. 이 대운을 잘 살려서 조금 뭔가 본인이 앞으로 그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상당히 좀 그 미인이신 모양입니다. 거의 탤런트급의 어떤 그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그 일찍이 술 장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재가 이 수의 기운이니까 술 장사를 하고, 술 장사하다 보면 또 이 남자를 어떤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남편분도 조금 이제 조폭 출신의 어떤 그런 뭐 분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한 번도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고 이분을 조금 많이 괴롭혔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남편이 좀 수그러졌다 그러는데 이 기운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 남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 삶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또 어떤 남자가 들어올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이때도 뭐 인호 합의되면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남자하고는 조금 그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해하고 이제 이 용신하고 이렇게 관하고 붙어 있고요. 항상 이렇게 재생살하니까 또 남자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이 될 수도 있는 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다시 좀 추스려서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거의 뭐 파산 직전에 뭐 집도 다 이렇게 잡히고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것들 다 정리하시고 이제 내년부터 을사년이 들어오면은 그 새롭게 어떤 직업을 좀 가지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술 장사에 좀 되어가지고 뭐 다른 어떤 음식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뭔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종교의 어떤 좀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 모르는데 종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불교나 천주교 같은 데서 귀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이제 사시면 돼요. 이 남자는 항상 이 사람한테는 병입니다. 그 좋은 걸 갖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본인을 위해서 그동안 사시고 또 무식상 사주니까 자식 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사시는 어떤 그런 그 남자는 내 거를 뺏어가는 존재일 뿐이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남자를 뭐 만나시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나하고 잘 맞는 궁합의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 성품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만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좀 안타까운데 사주가 이런 식으로 힘들게 태어나면은 일생 참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이쁜 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이 남자는 다 꼬이고 또 삶이 굴곡이 있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런 걸 피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 수생목, 목생, 화로 돌려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어렸을 때 재혼으로 들어오는데 공부가 됐겠습니까? 또 그 미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힘든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뭐 살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종교 공부라든지 이런 사주 공부도 괜찮고요. 공부를 틈틈이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그걸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뭔가 내가 하는 어떤 직업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그런 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내가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참 사람도 이 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정의롭고 찰관이 있고 그러니까 씩씩하고 또 성격이 좋겠어요. 거다가 미모도 한미모 하신다니까 참 좋은데 그냥 팔자가 이렇게 타고났기에 또 운 자체도 또 그동안 힘들게 흘러왔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또 세상은 또 지금 운 자체가 좋게 들어오니까 이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62세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